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고와 표현 2, 오늘 첫 번째 강의, 제2부 말하기의 전략, 제 첫 번째 발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플립 동영상 선행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학기 때 우리 사고와 표현 1도 플립 러닝 동영상을 함께 여러분들이 학습한 바가 있는데요. 사고와 표현 2도 5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플립 러닝 동영상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당 부분의 활동을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각 선생님들과 함께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란 무엇인가? 2학기는 1학기의 글쓰기 수업하고는 좀 다르게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수업입니다. 말하기의 초점이란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인이 발표하는 것과 또 서로 집단 화법으로서 토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2학기의 핵심인데 우선 발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기호를 말씀드리면요. 학습 목표는 처음에 이번 이 플립 동영상에서는 대학에서 말하기의 중요성을 함께 이해하기로 하고요. 대학에서 말하기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학습 목표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발표란, 자, 우리 발표 많이 하시죠? 다양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경험하고 또 부담스럽게 발표를 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그 사전적인 정의를 해보면 그 발표는 글쓰기와는 달리 그 청중을 대상으로 일정한 청중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 대상으로 일정한 주제를, 어떤 주제가 있겠죠. 그 주제가 정보 전달형 발표 주제이든 설득형 발표 주제이든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 전달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말 그대로 발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발표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떠한 그 발표를 좀 더 보여주는 문서로 진행하기 위해서 PPT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죠. 아무튼 발표란 청중이라는 이 필요하고 어떤 주제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전달하는 말하기, 화법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효율적인 말하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화자와 청자를 전제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방향이었습니다. 화자, 다시 말하면 발표자가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말을 했습니다만 요새의 그 발표의 방식은 화자와 청자의 쌍방향, 다시 말하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서로 화자와 청자가 뒤바뀌는 그런 발표가 효율적인 발표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음성 언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요소, 나중에 이 비언어적인 요소는 따로 우리가 이 플립 동영상에서 다룰 텐데요.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함께 활용되는 그런 발표, 말하기가 효율적인 말하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발표하려면 우선 몇 가지 큰 키워드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비속어라든가 인격 모독적 표현 사용을 우리가 좀 자제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적절한 어휘 사용, 여러분들이 아직 독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적절한 어휘 사용이 부적절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한국어의 적절한 어휘 사용과 또 지나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한 음성적 혹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또 중복되거나 복잡한 표현보다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음성 언어를 구성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확한 발음, 적절한 속도와 억양으로 청중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표에 신경을 쓰는 것도 정확하고 적절한 발표를 하기 위한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따로 나중에 그 강의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신체 동작, 우리가 제스처, 몸 움직임, 자세와 표정, 시선 처리까지 이런 측면하고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서
말하는 장소와 말하는 사람과 그 청중 사이의 간격, 이것도 중요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요소라는 점을 깨닫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발표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이 발표의 단계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글을 쓰는 단계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발표 이전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표 이후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전 단계는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각 수업 시간에 해당 교강사 선생님께서 주제를 부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청중인인가 청중은 분석됐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에 대한 분석과 가공이 필요하겠죠. 분석과 또 그 나름대로의 가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 개인 스스로가 자신만의 발표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발표문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레젠테이션 구성으로서 하나의 PPT라는 보여주는 문서를 또 함께 만들고 발표의 사전 연습을 통해서 발표 이전 단계가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발표 단계에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발표문의 원고를 그대로 들고 읽지 않습니다.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발표 이전 단계를 상기시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해야 하는 점, 또 발표의 목적과 내용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점, 결론에서는 발표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뭔가 전망을 얘기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 쓰는 것과 아주 유사한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화법 중심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조리 있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이후의 단계는 질의와 응답입니다. 질문자는 청중일 것이고요. 발표자는 청중의 질의를 듣고 대답하는 주위에 있는 학생들일 텐데요. 질문자는 청중이 요점이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질문이 여러 개일 때는 조리 있게 의문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고, 발표자의 사고를 자극하여 발표를 도와주고 발표가 더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질문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발표자를 깎아내리거나 발표자의 사소한 문제점을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그것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발표 이전, 발표 단계, 발표 이후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개인 발표로서의 말하기의 중요성은 한 4가지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는 것, 화법을 구사한다는 것은 지적 능력 평가의 척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그 어떤 해당 주제에 대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그의 표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발표는 한편으로 청중과 발표자의 협력적 의사소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인관계 유지와 증진의 필요성도 중요성도 함께 부각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발표자인 나와 어떤 상대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과 장애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기능으로서의 발표의 기능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발표하는 사람은 곧 나라는 존재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고 그걸 드러내면서 나의 존재의 근거를 찾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보다도 이 화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기는 대학 수업에서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중요한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실제 이번 수업에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원래 광고 대행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활동이 원래 프레젠테이션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PPT하다, 프레젠테이션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PPT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 도구를 이용해서 그거를 활용하여 어떤 발표를 진행하는 일체 활동으로 확대되어서 학교, 공공기관 등등 여러 기관에서 발표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대학교 사고화편 이 수업도 개인 발표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청중을 분석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발표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장소에서 발표하는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people, 그 다음에 purpose, 그 다음에 place에서 이 3P라고 하는 세 가지 프레젠테이션의 3대 요소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과 일반 문서의 차이점을 어떻게 만들 건가로 비교해 보면 다 대동소이한데,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문서는 우리가 PPT로 한정해서 본다면 슬라이드별 세부 개요를 작성해서 우리가 글 쓰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말하기 과정을 준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점, 이 네 번째 슬라이드별 세부 개요를 작성한다는 점이 그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자, 결국은 이 프레젠테이션 문서는 실제로 말하기를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수단 PPT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보여주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책에도 텍스트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단이 아니라 슬라이드가 이 메시지의 문서 작성의 기본이고요. 슬라이드마다는 많은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없이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그래서 슬라이드마다 강약의 법칙을 우리가 유지해서 슬라이드에 변화를 줘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다양한 도형을 활용해서 시선 유도 따위를 해줌으로써 슬라이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청중들이 보면서 그 흐름에 따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프레젠트 문서의 핵심이고, 결론적으로 그 문서를 PPT에 복사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하기에 키워드 중심의 어떤 단어들이 보여주기 위한 문서 속에 잘 안착해서 자리 잡을 때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구성됐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선 처리와 제스처, 음성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에 따로 아마 강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발표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발표문의 개요만 보면서 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암기하거나 준비된 발표문을 읽는 것보다 개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청중과 시선을 마주하면서 발표하는 것이 효율적인 말하기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 준비 방법은 요걸 보시고요. 따로 우리가 여러 각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소화하시면 되겠고, 앞에 글쓰기, 앞에 단계에서 설명했던 이 주제 있죠.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따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각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발표라는 것은 과거에는 발표자의 10계명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 다 중요한 것입니다만, 자신감, 시간 엄수, 뭐 집중력, 뭐 다 중요한 말들이지만, 이런 것들의 각각 키워드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좀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발표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는 발표자와 청중과의 상호 과정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쌍방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청과 청중의 입장에서 메모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발표 평가 요약문이나 발표를 보고 듣고 에세이를 쓸 경우에 기억을 지속하는 효과와 발표자의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과 청자의 입장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비평적 시선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 평가와 요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메모하고 잘 경청하면 발표 평가 요약문을 잘 적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 급히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과제 활동을 마무리로 그 발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그 플립 러닝 동영상 선행학습을 마치겠는데요. 단과대학 구분 없이 각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그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그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고화편 2 말하기의 전략 발표란 무엇인가 플립 러닝 동영상 첫 주차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